오늘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미스코리아 출신 특전사 장교 카바디 국가대표 우휘진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로서 딱 일주일 남은 건데 네. 막바지 훈련이 좀 한창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몇 주 전만 해도 지리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서 그런 산을 타는 체력 운동을 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마무리 컨디셔닝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휘진 선수가 카바디라는 경기 종목의 국가대표인 건데 네. 카바디라는 종목이 솔직히 좀 생소하거든요. 카바디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이듯이 인도 나라의 국기와 같은 스포츠예요. 공격과 수비의 이런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를 해서 득점을 하는 형식의 단체 투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좀 볼 수 있나요?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중앙선이라고 하고 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의 선수라고 한다면 공격권이 저희 우리나라한테 있을 때 제가 공격을 하러 이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그럼 수비군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 땅을 지키는 겁니까?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저를 잡으려고 하는 수비수인 거예요. 그렇군요.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때보다 카바디라는 단어를 제가 공격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외쳐야 돼요. 카바디가 무슨 뜻이에요? 카바디는 이제 힌두어로 숨을 참다라는 의미인데 카바디라는 말을 계속 외쳐야만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딱 깔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공격수는 무조건 카바디 하면서 맞아요. 상대 진영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주특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는 비교적 팔다리가 긴 편인데 그중에서도 다리를 이용한 공격을 주로 많이 해요. 저희 영어로 이제 리버스 킥이라고 뒤를 돌아서 상대방이 이제 이 다리로 찰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돌아서 반대 다리로 차는 공격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페이크로 이 다리로 찰 것처럼 하다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카바디 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부드러워서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엄청 빠르게.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과격해서 다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몸에 부상을 혹시 달고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쪽에 멍이 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멍이 들려고 든 건 아니고 경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봤는데 이제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면 매트에 쓸려서 여기 피가 나고 있다든지 여기 멍이 들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정말 거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바디라는 게 좀 비인기 종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서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저희는 그냥 단지 태권도 매트 위에서 라인을 끊고 이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훈련장이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진천에는 저희 종목을 위한 정식 훈련장이 없어서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훈련장을 마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국가대표로 뽑히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선수가 된 거니까 아마 훈련 수당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제대로 된 수당을 받고 저희도 이제 1년 내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보통 대다수인 것 같아요. 플랜 B를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는 환경이 사실 많이 힘들고 서러울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카바디가 제가 아까도 생소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접하시게 된 겁니까? 우연한 기회로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는 공기업에서 그 영어 통역사로서 이제 잠깐 짧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좀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막 몸도 근질근질하고 뭔가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제가. 전 뉴델리로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떤 그 조그만 꼬마아이들이 모래장 같은데 분필가루 같은 걸로 막 라인을 끊고 거기서 뭔가 터치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뭐지? 무슨 민속놀이인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게 카바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저 종목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 환영이 쫙 보였군요. 내가 뛰고 있을 때 뭔가- 리버스 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되겠구나가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바디를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카바디를 시작했던 게
제가 14년도 말, 15년도 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첫 게임은 언제입니까? 아직 조추첨을 하질 않아서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10월 2일부터 경기는 시작돼요.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당연히 저의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항상 말은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도 이루고 싶은 건 그 메달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이벌로 꼽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일단 너무 많은데 저희가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나갔을 때 첫 경기가 이란 나라와의 경기였는데 저희가 좀 큰 점수 차이로 졌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는 다시 만약에 이란이랑 붙게 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발전된 실력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란을 이제 가장 큰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인도도 그렇고요. 영어 통역을 또 하셨잖아요. 네. 우리 영어를 좀 살려서 이번 항저우 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우리 라이벌 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Hey, hi. I'm very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a week later, and I think we're gonna beat you up. So please stay tuned and see you later. Bye.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방식이 독특한 만큼 우희진 선수의 어떤 이력이라고 할까요? 살아온 인생의 이런 궤적도 족적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까요? 초등학교 때 육상부 코치님 눈에 들어가지고 육상을 시작을 했고 육상에서도 이제 허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막 브링 잇 옷 그런 거 보시면은 산 날리고 덤블링하고 피라미드 쌓고 이런 건데 스턴트 치어리딩을 또 잠깐 했어요. 근데 진짜 도전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했었던 게 학군사관 제도라고 이제 ROTC라고도 불리는데 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후보생을 뽑는 이런 제도거든요. 아니 근데 ROTC로 이제 임관을 했는데 특전사로 갔어요?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내 반평생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전사 부대 가보고 싶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군 소위가 특전사 부대로 간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네. 군에 관련된 규정에도 뭐 여군 소위가 특전사 부대를 가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 결국 특전사 부대로 제가 발령이 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특전사에선 참모보직을 받아서 이제 임무 수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한테 파병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명부대라고 8개월간 레바논으로 파병을 갔다 왔죠.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거의 많았죠. 그 중에서도 뭐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이 탄을 이제 서로 막 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저희 주둔지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당장 전 인원 무장해가지고 벙커로 대피를 해라.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걸 계속해서 외치고 거의 맨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로 이제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뭔가 내가 진짜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언제든지 희생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급박함도 좀 느꼈던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얘기 저 여성분께 이렇게 생생하게 듣기는 저는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이력에 있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는 어떻게 나가게 된 겁니까? 제가 19년도 때 당선이 됐는데 그때에 그 부산, 울산 지역 예선을 한다는 공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학교에. 저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학교 후배들이? 학교 후배들이 그걸 보고 제 지원서를 몰래 써서 보낸 거예요. 뭐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안 나가려고 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대회에 나가서 나는 카바디라는 종목을 하는 선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카바디에 정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에 나갔는데 운이 좋게 선이 됐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왜 뽑혔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냥 혼자만 막 시꺼멓게 타 있고 그런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이 더 신선했고 오히려 건강한 미가 돋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희준 씨의 어떤 지금까지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도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을 겪은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몇 개월 운동을 하지도 못했던 적도 많았고 카바디라는 종목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운동을 했지만 그 메달을 못 딴 아시안 게임에서의 노메달이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전역을 결심한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좀 내 눈앞에 보이는 순간순간 보이는 환경에서 조금의 변화를 주다 보면은 그게 모여서 어떤 하나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용기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한 번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 선수의 금메달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